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신랑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전공도 다르고 동아리 활동도 달리 했기 때문에 만날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신랑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 친구인 민정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워낙 연애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보니 답답해서 소개시켜준 게 지금의 신랑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잘 리드해줘서 1년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물, 예단, 혼수 같은 것도 어른들이 안 계시니 저희 부부 것만 챙겨서 했고요.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갈 친정집이 없다 보니 명절에도 거의 시댁에서 이틀, 3일씩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 중 낙이라고 하면 민정이라는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근교로 바람도 쐬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30 중반에 결혼을 한 것에 비해 그 친구는 30 초반에 결혼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있어서 함께 여행을 가면 시끌벅적하고 즐거워서 저도 그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신랑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외박을 하는 날도 늘어났어요. 누구랑 노냐고 물어보면 늘 민정이네 신랑이랑 만나서 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민정이라는 친구의 신랑과 저의 신랑, 그리고 다른 친구 몇 명도 친한 걸 알고 있다 보니 저도 애써 캐묻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날은 민정이 집에 가서 논다고 하길래 저도 살짝 가서 끼어볼까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오늘 또 술 먹는다던데 너네 신랑이랑 먹어? 안 그래도 둘이 신나서 나갔어. 아, 집에서 먹는 줄 알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신랑도 지금 나가고 없어. 나는 애 데리고 친정집에 놀러 나가려고. 그래? 그럼 재밌게 놀아. 하필 그날은 친구랑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제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교 친구 말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고향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모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굳이 명절에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날에 혼주석에도 앉아주셨을 만큼 각별합니다. 신랑이 바빠질수록 저는 외로워졌고 신랑은 저보고 왜 본인의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답답해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신랑이 일을 너무 늦게 마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놀러를 다니다 보니 저와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에게 외롭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린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저는 서운할 뿐이었죠. 제가 자꾸 외롭다 하니 신랑은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고 했고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이상하게도 잠이 와서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12시가 된 시간쯤에 잠에서 깼어요. 아직 이른 시간에 잠이 든 것도 이상했는데 제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민정이의 신랑인 게 더 이상했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제가 먹은 게 아닌 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신랑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만 있을 뿐 신랑이 보이지 않아 차들어 나선 그때 다른 방에서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거사진 찍어줬으니까 이걸로 당신은 이혼하면 돼. 근데 정말 괜찮겠어? 안 될 거 뭐 있어. 어차피 이 사람 고아라서 주변에 찾을 사람도 없어. 아, 그래도 난 마음에 걸리네. 다 잘 된 텐데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수면제는 확실한 거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옮기고 때려도 안 깨는 거 봐놓고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재빨리 신랑의 휴대폰을 갖고 펜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들어간 순간 저와 민정이의 남편이 함께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고 저는 재빨리 그 사진을 제 휴대폰에 옮기고는 삭제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손이 떨렸고 신랑이 있던 방과 연결된 창문이 있는 곳으로
베란다를 통해 갔습니다. 여름이라 문을 살짝 열어둔 탓에 다행히 무음 카메라로 두 사람을 녹화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이 관계를 하는 모습까지 찍고 저는 다시 방으로 가서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저를 번쩍 안아드는 느낌이 나더니 저는 곧 거실로 옮겨졌고 그 뒤로 한참이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제가 부시럭거리자 두 사람은 이내 흩어졌습니다. 아, 눈부셔. 아침이야? 당신 일어났네. 덥네. 이게 다 뭐야? 머리 아파. 제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잠에서 깬 척을 하자 바닥에서 신랑도 몸을 일으켰어요. 주변은 술병으로 어수선했고 신랑은 저에게 어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밥을 먹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민정이 아니 그 상간녀의 말을 무시하고 저는 머리가 아프다며 곧장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좋게 말해 교통사고, 나쁘게 말해 뺑소니였고요. 저는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제 앞에 보이는 신랑과 이모를 보는데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을까요? 신랑은 저를 챙기며 괜찮냐며 경찰에 신고는 우선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잠시 신랑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을 했고 이모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그 자리에서 아는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제 보험 조회를 했는데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2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가입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모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신랑에게 한 소리를 해야겠다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순간 저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도 이혼을 준비 중인 게 생각이 나서 우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신랑의 번호도 몰라서 신랑의 휴대폰을 찾아서 겨우 연락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와이프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군다고 하길래 저는 제가 녹화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라 저를 죽이고 이혼을 하고 나서 둘이 재혼을 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몰라도 어떻게 아기도 있는 애엄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을 다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상해 관련 보험들은 수혜자를 다 이모 앞으로 해뒀고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까지 함께 있었고 치킨을 사들고 온 신랑을 보고 이모부는 바지 사이를 세게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병실 문을 닫고 정말 복날에 개 패듯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문을 열라고 했지만 이모부는 참지 않으셨어요. 결국 신랑은 온몸이 멍으로 멍들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가시며 이모부는 저 자식 약 발라줘 하며 나갔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그 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 후 신랑과 바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새로 산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는 여전히 화가 난 저는 제 차로 그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골프채로 차 여기저기를 다 두드러 팼고요. 사실 법원에서도 신랑의 이혼을 사유로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차 수리비도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낼 생각이라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신랑은 이혼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 친구와 이혼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소송을 거는 족족 돈을 보내줬어요. 화가 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고 나중에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날 같이 카페에 나온 제 친구의 눈에 든 멍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일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둘이 절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까지 해서 싸우곤 있는데 아마도 곧 해결이 나겠죠. 감옥까지 보내고 싶었지만 그건 힘들 것 같고 그 둘 탈탈 털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 친구녀는 남편 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얻어 터져가면서 말이죠. 아마도 살아있는 지옥이 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